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제가 이 유튜브로 시작했던 지난해 초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 있었는데 그때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LG전자 사업부문의 구성,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누적 적자가 심했던 시기,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LG전자는 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1년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그 사이에 LG전자 주가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LG전자가 오랜 기간 누적 적자였던 스마트폰 사업에 드디어 철수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이 가장 결정적인 그 재료였고, 또 증시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그 강세로 터닝을 하면서 LG전자의 주가 역시 큰 탄력을 보였습니다. LG전자의 그 사업 구조를 보면은 사실 매력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LG전자라는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익을 창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늘 좀 의문부호가 있는데, 이 모든 이슈를 또 한방에 정리할 메가톤급 이슈가 9월의 첫째 주에 잠깐 증시에서 언급이 됐었죠. 그 무겁던 LG전자의 주가가 10% 정도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애플이 LG전자와 협업을 한다는 식의 뉴스가 잠깐 나왔었고, 그것이 주가의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애플은 우리나라 기업과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올 1월이었죠. 올 1월에 현대차와 애플이 협업을 한다는 이슈가 나왔었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당시에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까지 현대차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은 무산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LG전자와 애플의 협업 이슈와 2021년 1월 현대차와 애플의 협업 이슈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현대차의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가 되는데, 당시 현대차와 애플의 이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현대차가 위법을 저지른 건 없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짓을 했지요. 자, 돌이켜보면은 현대차가 대주주로 있는 신문이 최초로 이 이슈를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이죠. 한국경제신문에서 애플과의 협업 이슈를 보도를 했었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거래소에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현대차에서 논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업체를 얘기하지 않고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공시를 냈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확인 공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애플이란 이름을 넣어서 협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는 문제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현대차의 임원들이 자사의 주식을,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러한 그 투자자를 배신한 배신감이 지금의 현대차 주가가 2021년 1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2021년 9월에 LG전자는 과연 1월과 다를까? 첫째, 그 이슈를 처음 보도한 매체는 대만 업체였습니다. 대만 업체가 최초로 보도를 했다는 것이 사실 이걸 믿어야 될지 못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만 업체의 보도에서도 LG전자 단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 LG전자 등등 한국, 일본 이런 업체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 정도의 보도였던 것이기 때문에
LG전자를 특정한 보도가 아니라는 좀 차이가 있겠고, 거래소에서 특별하게 조회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랑 애플 딱 두 개를 못을 박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이 점이죠. 2021년 1월처럼 현대차의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도를 했느냐, LG전자의 임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은 주식을 매도하면은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공시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1월에 현대차처럼 LG전자의 임원도 급등한 주가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도하는 사례가, 복수의 사례가 나온다면 역시 이는 무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처럼 LG전자는 임원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앞으로 한 달간 확인이 된다면 LG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LG전자를 애플이 콕 찍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협업을 하겠다는 얘기도 없는데, 단지 자사주를 매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LG전자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LG전자 지금 상반기까지 발표된 실적 실망스럽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만성적인 적자 부문인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고 하여 나머지 사업 부문이 그럼 되게 좋았느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시그널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애플과의 협업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 지금의 LG전자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LG전자의 사업 부문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기업이 늘 그 변화하고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가 늘 생산이 됩니다만은, 오랜만에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물론 현재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의 영역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긍정적인 이슈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LG전자가 애플이라는 업체와 과연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의 오늘 동영상이 LG전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상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현 시점이 좋은 현실로 나타나서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LG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에도 좋은 뉴스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